그러니까 경험을 쌓자. 경험을.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건드린 것이야. 자,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이제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 하나씩 터치해 보자. 351조. 699번. 모든 양수 x. 자, 이건 뭘 구하면 되는 거지? 이건 뭘 구하면 되는 거야? 모든 양수 x는 여기가 이제 로그니까, 로그의 진수니까 진수 조건인 거고. 시험은 완전 제곱식 좋아하시네. 완전 제곱식? 2차원수가 요 식의 최소를 묻는 거와 같지. 그죠? 요 식의 최소보다는 얘가 같거나 작아야 모든 함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요 놈을 fx라고 놓고 우리는 fx의 최소 얘가 k의 최대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저 녀석은 그냥 뭐 lnx를 치환해가지고 뭐 해도 되겠지. 그죠? lnx를 치환을 해가지고 하면 그냥 2차함수 문제로 바뀌죠. 모든 함수 x에 대해서 lnx는 모든 실수가 되니까. 그죠? 그 정도만. 이거 뭐 로그 미분법까지는 안 써도 되니까. 그 다음에 702번도 마찬가지겠지. (702번도)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k의 최대값.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다. 그런데 요거를 따질 때에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다. 자, fx를 코사인 x에 플러스 2분의 1 x x는 양수다. 자, 요 녀석의 그러니까 최소를 생각하는 거 맞다. 그지? 최소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래프 형태가 필요하다. 마이너스의 사인 x의 플러스 x다. 자,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사인 x하고 이 x하고는 어떤 관계다? 그러니까 y는 sin x, y는 x. 그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 점에서 만나다? 네. 만나지 않아서. 여기서 x가 0일 때에 sin x의 도함수. 그러면 x가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1. 그 요놈이야. 얘가 접선이야. 영역을 지나는 접선. 안 만나네. 그러니까 이거 요놈의 부호를 따질 때에도 생각해 보면, 자 이게 이렇게 y는 x라고 하면, 자 0보다 큰 양수에서 사인 그래프가 여기 접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지? 네. 접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의 값은 계속해서 0보다 어떻다? 크다. 응? 크다. 모든 함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런 말.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속도 가속도로 넘어갔는데 자, 우리가 이제 비교를 위해서 수투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미적분에 있는 속도 가속도를 추가한다. 353쪽에 보시오. 353쪽에 보면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 가속도는 이미 수투에서 했어. 맞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시간 t에서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 위치의 변화량을 이제 시간으로 미분한다.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의 극한. 그지? 그게 속도다. 이거 순간 속도. 미분계수 이렇게 이해하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시간이 변할 때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를 극한으로 따진다. 이게 이제 가속도가 된다. 그거 배운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평면 운동이다. 평면 운동. 네. 자, 시각이 P일 때 P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X 좌표는 ft 이것이 t에 대한 함수이고 y 좌표는 gt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p의 속도는 아니면은 뭐 p의 위치를 x 좌표 y 좌표다. x 좌표 y 좌표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x 좌표의 변화 속도, y 좌표의 변화 속도 이렇게 이제 쌍으로 묶어서 점 P의 속도 이렇게 말하기로 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벡터의 성분이야. 벡터를 아직 안 배웠다고 보고 하는 거야. 벡터 배운 사람은 좀 더 쉽지 이해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수투 미적분까지 수준에서는 뭐 벡터를 배워서 더 유리하게 이렇게 출제를 하겠냐? 안 하겠지, 그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미적분 입장에서 보면 벡터를 안 배웠다고 전제하고 나온 내용, 이 내용은 그냥 약속인 거야. 약속. 그 다음에 이 점 P의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한다. 아니 점이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x좌표 변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y좌표 변해요. 그런 수준으로 주어진 방식이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이게 원래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돼.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는 뭐 이거 제곱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벡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여기 미적분에서는 이제 벡터를 모르는 채로 다루는 거라 저 내용을 정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로 생각해라. 선생님 저거요. 네. dt 분의 d 제곱 x예요.
t에 제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글씨를 너무 대충 썼네. 아니 너무 작아가지고 저기 가려져가지고. 내가 대충 써서 그래. 내 잘못이야. 제가 자. 위에서 자, 그럼 357쪽으로 가보자. 707번에 2번. 자, P의 위치가 자, X좌표는 1 빼기 코사인 4T, Y좌표는 4분의 1 사인 4T. 자, 이렇게 위치가 주어졌어. 자, 속력이 최대일 때, 그럼 일단 속도를 구해야겠다, 그렇지? 속도를 먼저 구하고 그 녀석의 절대값으로 속력이 구해진다. 이게 속력입니다. 속도의 크기는 속력을 말한다.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냐? 4 사인 4.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4. 이렇게 됐겠네? 그렇지? 네. 그럼 이제 속력은 제곱을 해봅니다. 근호 쓰기 싫어요. 속력의 제곱은 16의 사인 제곱의 4t에다가 아, 왜? 설마 철민이 아니겠지? 철민이 오늘까지 쉬는 날인 줄 알았다는데? 아이 그래서 내일 오겠대. 오늘까지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철민.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이 속력이 최대일 때라고 했으니까 언제냐? 그냥은 모르겠네. 요놈이 1 빼기 사인 제곱의 4t니까 15의 사인 제곱 4t. 그럼 언제 최대? 사인 제곱 4t가 사인 4t가 1일 때? 그치? 마이너스 1일 때도 되는구나. 어쨌든 요 경우인데 최대가 됩니다. 그럼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다. 가속도의 크기는 (16의) 코사인 4t 마이너스 4 사인 4t. 그지? 그럼 사인 4t가 1일 때니까 그 여기는 0이지.
x4 이 녀석은 1. 어쨌든 가속도의 크기는 4 이렇게 되겠다, 그지? 사인 4t가 마이너스 1이어도 문제가 뭐 특별한 건 없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60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여기가 이제 사이클로이드가 나오는 건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움직이는, 운동하는 점의 위치가 어쨌든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된다. 근데 이제 그 매개 변수가 시간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제 주면, 이제 그 움직이는 녀석의 속도,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너무 크다. 자, 이런 원이 있었는데, 반지름이 A인 원이 이렇게 이제 원점에 접해 있다가 X축을 따라서 구르기 시작한다. 근데 요 점이 원 위에 점 P가 이제 여기 있었는데 이 원이 이제 X축을 구를 때 P가 이제 움직이는 방식이 있겠지. 그럼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시간이 t 초였을 때 이제 이게 굴러간 각이 이 t다. 그러면은 요 점이 여기까지 왔겠네, 그지? 자, 그럼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얘가 이렇게 구르면 이만큼이 이렇게 일자로 펼쳐지겠지, x축 위에. 그죠? 그럼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AT. 여기 반지름이 a인 거지? 중심각이 t 라디안인 거지? 그지? 그럼 at가 됩니다. 그럼 원이 이제 얼마큼 움직여 왔느냐? 이렇게 굴러갔다 이거지. 예. 그 중심이 여기만큼 왔다. 그럼 P는 얼만큼 갔을까? P가 요렇게 고르는 동안 P는 요렇게 움직여서 얼만큼 갔냐 하면 이렇게 왔을 거다. 그치? 맞죠? 이렇게 고른다. P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P의 좌표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 C가 T에서 P의 위치. 그럼 이제 X좌표, Y좌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선을 그어보면 B각이 얼마만큼 돌아갔다? T만큼 돌아갔다. 여기 반지름은 A였다. 그지? 그럼 Y좌표는 이렇게, X좌표는 이렇게 영향을 받겠다. 그지? 자, 그럼 X좌표부터 구해보자. 어떻게 됐어? 그치, 여기서까지가 이 중심의 X좌표가 AT인데 거기서 지금 그림상으로 왼쪽으로 보인다, 그지? 왼쪽으로 보인다.
얼마만큼 갔어요? 사인 T A 사인 A 거기 사인 T 사인 그죠? 그럼 요게 이제 그럼 맨날 왼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 t의 값과 관계없이 마이너스이면 되는 이유가 있어. 자, 이 녀석이 이 중심의 x좌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여기 왔다 그러면 얼마 돌아간 거야? 180 파이 파이만큼 돌아가는 거지, 그지? 이렇게 더 돌아서 P가 쭉 돌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제일 높은 위치까지 왔다고 하면은 그때가 언제다? 얘가 파이만큼 돌아간 거니까 0이잖아. 그럼 그때는 이제 요 중심의 x좌표하고 P의 x좌표하고 일치한다. 그 다음에 파이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파이를 넘어가면 파이를 넘어가면 여기 중심의 x좌표보다 오른쪽에 P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파이를 넘어가니까 사인 파이보다 큰 놈이니까 음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있으니까 더해진 셈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써있어도 이상할 건 없어.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A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서 y좌표가 a였는데 마이너스 1 a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이것도 마이너스가 있어도 자연스러워요. 네. 와, 오히려 A보다 자, 안 되니까. 얘가 t가 얼마가 될 때에 딱 중심하고 나란히 놓이게 되냐? 얘가 2분의 파이일 때잖아. 2분의 파이 맞지? 90도 돌아가면 얘가 딱 수평이 돼. 그렇죠. 그래서 더 돌아가면 이 중심 y좌표보다 p의 y좌표가 높아지겠지. 네. 그러니까 이 t가 2분의 파이보다 커지면 이게 음수가 되므로 덧셈 효과가 있는 거. y좌표가 a보다 커지는 거지. 그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지? 범위를 굳이 구별해서 나눌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내 말을. 네? t가 뭐 파이보다 크다든가 t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든가 여기가 계속 마이너스이면 딱 맞다. 그럼 이렇게 이제 좌표가 뭐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됐으니까 미분에서 속도의 크기 즉 속력 그 다음에 뭐 그럼 얘가 이 곡선이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얘가 P가 그리는 곡선이 이렇게 여기가 얼마? 파이 2분의 파이 A 파이 맞지? A 파이였을 때 여기 갈 거 아니야. 180도 돌았을 때 그리고 대칭 4개 다시 내려오겠지 이렇게. 그럼 요런데 이제 임의의 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T분의 DF 4개면 그러니까 이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좌표가 계속 찍히면서 자취를 만들 텐데 이 P가 만든 이 자취를 사이클로이드라고 한다 이거고 그게 뭐 그래프를 굳이 우리가 그리지 않더라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되는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요. 이거지 그지? 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 녀석의 자취는 어쨌든 t가 만들어주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뭐야? 눈에 보이는 거는 x좌표, y좌표. 그지? 이놈의 기울기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델타 x, 델타 y. 이놈의 극한이니까. 그죠? 이놈의 극한이니까 결국 필요한 건 이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배웠잖아 이거. dy dt에다가
dx dt를 나누는 이게 매개 변수 미분에서 배운 거다, 그지? 네. 그럼 dy dt는 뭔데요? A sin t. a sin t 그냥 A 마이너스 A 코사인 t야.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얘가 얼마? 얘가 이제 2분의 파이인 곳에서는 미분이 불가능. 불가하다. 여기가 이제 2파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다시 그려지기 때문에 얘가 한 바퀴 돌고 나서 P가 다시 이 자리에 왔다. 처음 출발 자리에 왔다. 네. 여기 왔다고 하면 이 지점은 미분이 안 되는 곳이야. 네. 이해했어요. 선생님, 예? 화장실 가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빨리 갔다 와. 네. 쟤도 갖다 줘라. 불쌍하네. 화장실 갔다 왔다가 안 주면 자, 여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도 들어있고 오늘 배운 내용도 들어있는데 우리가 방정한 거 5번을 같이 해볼까? 5번. 자, 요 정도면은 사실 속도는 아까도 설명할 때 잠깐 말했지만 벡터를 배우고 해야지 정확히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데 벡터를 안 배웠다고 가정하고 이제 거의 일방적으로 이건 정의야 이렇게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런 정도 이상의 난이도로 출제되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거기 책에 있는 문제들 중에 기출 문제를 보아도 알겠지만 그냥 정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풀 수 있게 출제가 된다. 그 중에서 5번 정도는 난이도가 제일 상이다, 상. 한번 풀어보자, 일단. 응? 너네들이 먼저 한번 고민을 해봐. 어떻게 풀지. PQ가 왜 길이가 10인 상태의 막대야. 그럼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X축에 딱 누워 있다가 P가 원점에 있다가 P가 원점에 딱 있다가 이렇게 P가 이제 이 곡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Q가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P는 이렇게 가는 거고 Q가 이렇게 딸려오겠지? 이때 P가 매초 10의 속력으로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자, P 곡선 따라 움직이는 P
몇 초 10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거리 단위는 없네, 그지? 시간 단위만 있고. 근데 거리는 그냥 실수로 표현한다, 이거.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무난하게 소화해낼 수 있다면, 뭐 속도 가속도 문제는 너보다 어려운 거는 잘 없어. 윤용? 좀 졸림? 조금 야, 이걸 일단 해결을 해봐. 해결하고 좀 쉬게. 쉴 때 됐네. 자, 그러면 이 P의 위치를 우리가 스스로